이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자산을 많이 만들려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자산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상업용 꼬마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산을 만든 사람과 만들지 못한 사람 간의 향후 생활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죠. 둘 다 월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버는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죠. 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죠. 나머지 남는 50만 원으로 생활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전부를 생활비, 그리고 여가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200만 원의 수입원이 있지만 A는 150만 원을 저축을 하고 50만 원만 쓰고 그 중에서,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전액을 다 생활비나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A 같은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가 생깁니다. 돈이 이제 150만 원씩 저축을 했잖아요. 그럼 이 1억 원으로 어떤 자산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산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오피스텔을 샀다고 해볼게요. 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월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활비 5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이잖아요, A는. 근데 생활비만큼이 오피스텔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얻는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5년 정도 일했으니까 월급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250 정도로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생활하던 게 250만 원이 됐으니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생활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서 나오는 이 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소득 250만 원 전액은 다음 자산을 사기 위해 또 저축을 하는 거죠.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월에 50만 원 쓰는 사람과 250만 원 쓰는 사람의 생활 수준 질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5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진짜 먹고 싶은 거 참고,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디저트라든지 심지어 취미 활동도 자제를 해야 되고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A는. 그래서 250만 원으로 다음 자산을 만드는데 앞전에도 5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만들 때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첫 번째 자산에서 들어오는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근로소득 전액을 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근로소득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또 다른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 자산에서도 뭐가 나오죠? 월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로소득도 인상이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입니다. B는 계속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에 맞춰서 지출도 같이 세팅이 될 거예요. A는 자산이 2개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계속 A는 자산을 사모으죠. 두 번째 자산에서 들어오는 이 5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또 저축을 다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받는 300만 원 더하기 첫 번째 자산에서 들어오는 5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산 사기까지 5년, 그리고 두 번째가 3년,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을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면 가능해집니다.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지금 총 5년, 3년, 2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10년 뒤에 이 A와 B의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B는 월에 300만 원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육아를 한다거나 여러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더 이상 수입원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동안 조금이라도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계속 월마다 까먹으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이 떨어지면 다시 또 일하러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A 같은 경우 1억 원짜리 자산을 3개, 그러니까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3억 원의 자산에서 나오는 게 50, 50, 50에서 15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150만 원의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본인이 일을 하면서 버는 300만 원의 수익이 있으니 토탈 4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 1억짜리 한 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씩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에 3%면 얼마죠?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로 따지면은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5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25 해서 총 75만 원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요. 그러면 450만 원이 아니고 25, 25, 25 해서 75가 더 들어오니 525만 원인 겁니다. B가 300만 원 받을 때 10년 뒤에 A는 525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B는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수입원이 없지만 A는 300을 빼도 225만 원의 수입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자산은 없어지지 않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현재 50만 원이지만 물가 상승률 비례해서 계속 임대료도 올라가겠죠. 물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 뭐 SNS도 잘 돼 있잖아요. SNS 보면 다 뭐 어디 회에 놀러 가고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찍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거 보면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사진 보면 나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야 되고 겨울 되면 또 스키 타러 가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지출들을 다 통제하면서 이 첫 번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모아 나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점점 같은 자산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산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그리고 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이 뭐 나이가 10대, 뭐 20대, 30대, 40대, 뭐 50, 60, 70 뭐 이렇게 쭉쭉쭉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40대, 50대. 근데 60부터는 점점 소득원이 하향 곡선입니다. 내가 이런 자산들을 만들어 두지 못했다면 정말 이 마지막 구간 60, 70, 80, 90 이 구간이 어쩌면 축복이 아니고 불행일지도 모르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그래서 내가 월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돈이 뭐 예를 들어 400만 원이다, 뭐 500만 원이다, 뭐 누군가는 뭐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자산을 만드는 일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1억짜리 오피스텔 자산이 월세가 50만 원 들어오니까 한 20개 정도 만들어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자산에서 얻는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 자산들을 미리미리 잘 계획해서 준비해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언젠가 이 B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셔야 될 거고 A처럼 자산을 잘 만들어 두시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